자, 포말 차지. 저번에 한번 다 했어요. 형식 전환은 어떻게 했냐면 원자가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최가 전자 수랑 효과적인 원자 번호의 차라는 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원자 번호, 원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누구예요? CO 누구죠? 일산화탄소. 얘가 이제 문제되는 연탄가스 이거 마셔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산화탄소를 보면요. 이때 이 카본은요. 원래 자기 제일 마지막에 밸런스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몇 개 갖고 있어요? 무조건 결합은 반으로 짜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 몇 개인데? 4개인데 현재 몇 개 갖고 있어요? 5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요. 항상 얘네들이 갖고 있는 형식 전하를 전체를 합하면 그게 이 물질의 최종 전하량이에요. 따라서 이 물질의 최종 전하량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얘는요. 얘가 아자이드 음이온이거든요. 아자이드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소듐 N3가 아자이드예요. NaN3. 얘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안 되죠. 어디서 보셨어요? 펑! 치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면서. 얘네도 모르시겠어요? 이거 다예요. 에어백이 다 이거예요. NaN3 그 안에 들어있어요. 충격 딱 받죠. 그럼 탕 치면 휙 하면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풀려져서요. 그럼요. 얘를 봤을 때 탕 쳤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얘가 안정한 애게요? 불안정한 애게요? 왜 불안정할까요? 이래서 불안정해요. 아자이드 음이온은요. 질소 3개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질소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자기 원래 갖고 있는 전자는 몇 개인데요? 5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가운데 있는 질소는 플러스 1.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질소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얘네는 전체적으로 합해서 뭐 돼요? 마이너스 1. 질소인데요. 모든 원자는 형식 전하가 얼마일 때 제일 안정하다고요? 0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애가요. 똑같은 질소인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강하고 어떤 거는 플러스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있어요. 당연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당연히 불안정해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Na 플러스랑 만나서 그나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던 소듐 아자이드 고체의 외부에서 탕 한번 해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른다고요. 따라서 자동차 에어백 만드는 기술은요. 삼성자동차가 닛산이랑 원래 처음에 같이 했나요? 네. 그런데도 그 삼성자동차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본 기술 갖고 오는데요. 오로지 에어백 기술만은 미국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자동차에서 에어백 담당하던 처음에 초창기 삼성자동차 얘기예요. 그때 에어백 담당하던 사람들은 연구원들이 다 미국 가서 기술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실제 에어백 이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제일 예전부터 해왔으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불안정하다 그랬죠. 자동차 앞에 불안정한 게 있어요. 약간의 접촉사고에도 펑 해요. 약간의 접촉사고인데 펑 하고 에어백이 갑자기 터지면 아주 그냥 살짝 부딪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고 있던 나는 갑자기 에어백이 콱 하고 오면 그것 때문에 목뼈 같은 거 골절돼서 죽어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부풀려야 된다는 게요. 충격을 이 정도로 팅 받으면 조금 부풀어야 되고요. 쾅 받으면 크게 부풀어야 돼요. 이게 다 이 화학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저 갖고 된 우리 동기 대학원 때 이거요. 이거 고체거든요. 얘를 조금 0.5g인가 쪼개서 고분자 합성하는데 넣어야 됐대요. 고체예요, 딱딱하게. 어떻게 할게요? 무식한 놈이. 그 모든 실험 기자재에는 다 시약 바켓에는 다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석사 생활 한 3개월만 해도요. 해골은 보면 신경도 안 쓰여요. 시약마다 다 해골이에요. 당연히 몸에 좋은 게 있겠어요? 없지? 신경도 안 쓰죠. 덩어리가 있죠. 락자사발에다 놓고요. 탕 했어요. 무식한 놈이. 어떻게 될게요? 걔는 여기랑 얼굴 이쪽이 다 화상이고요. 실험실 전체는 거기 한번 폭발했으니까 당연히 불 났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한번 불이 났는데 그렇게 되면 걔네 교수님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셔야 돼요. 소방서 가서도 잘못했다고 뭐 그런 거 써야 되고요. 경찰서 가서도 사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폭발 사고는 잘 안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 불려가서 또 뭐 써야 되죠. 그래서 저거를 잘라 말하려고 우리 때. 그래서 애들이 다 가서 동기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국내 굴지 대기업 가서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갖고 유학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장 중에 하나래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 때 바보 녀석이 막.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때 공부하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 갔을 때 하는 거는. 얘가 뭐라고요? 아자이드 음이온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겠죠? 왜 불안정하다고요? 모든 원소들이 다 형식 전하가 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서요. 형식 전하 449페이지 줄 치시죠? 이런 거 다 잘라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이런 동기 욕하고 이런 거 다 잘라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하나도 편집 안 돼 있어. 진짜? 그러면 안 되세요. 이거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면 다 내리라 할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잘라주. 네, 제가 그 교수학습센터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건 안 돼. 중간중간 잘라야죠. 네. 그런 거 아파트 그거 하면 나중에 네 이거 어떡하려고. 네. 저 갑자기 없어지면 잡혀간 줄 아세요? 애들이 안 보겠죠. 두 번째 줄이요. 형식 전하는 모든 결합 전자들이 결합된 원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때 분자 또는 이온 내 어떤 원자가 갖고 있는 전하이다. 형식 전하는 제일 중요한 거요. 측정될 수 있는 실험적인 양이 아니라 계산된 값이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나와요? 그건 더 뚱뚱하게는 안 나와요. 실제처럼은 나와요. 말르긴 안 나오죠? 그렇긴 하겠어요. 아니, 평생에 절대 안 보려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네. 이렇게 형식 전화 계산하는 방법 거기 동그라미로 돼서 써 있죠. 제일 처음에 뭐 할 줄 있으셔야 돼요? 루이스 구조는 꼭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챕터 5에서 열심히 배우셨죠? 루이스 구조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자를 다 배당을 하고요. 세 번째 줄만 줄 치세요. 어떤 원자 위에 있는 모든 비결합 전자들은 그 원자에 배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합 전자쌍 두 번째 줄은요. 각각의 결합 전자쌍에서 결합된 원자 각각의 전자 한 개를 배당하라. 뭔 얘기예요? 결합한 건 무조건 반반 쪼개라고요. 비결합 전자쌍은 한쪽에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줄이요. 원자과 전자를 세요.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서 얘네를 빼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형식 전하가 된다 이거죠. 체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H 플러스 그 반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하수에 입각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구리하고요. 내가 지금 뭐 했다고요? 질산 섞었을 때 반응을 한대죠. 질산은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얘네가 있는 애가 질산이에요. 근데 반응을 했다는 건 구리는 구리 2 플러스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젓갈색의 기체가 이렇게 나왔죠. 질소 가지고 젓갈색 기체 나올 수 있는 거 뭐게요? 젓갈색 기체는 뭐요? 이산화질소요. NO2. 얘가 젓갈색 기체가 나와요. 내가 아는 건 반응물, 구리, 질산, 생성물, 구리 이온,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산화질소.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젓갈색의 기체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반응식을 완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원소 상태인 구리는 위에 제로란 얘기죠. 근데 몇 플러스 됐어요? 2 플러스. 그럼 구리 원자 하나가 전자 몇 개를 잃어요? 2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수소는 어차피 이쪽에 없으니까 패스예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NO3랑 NO2거든요. 그럼 질소를 볼까요? 산소는 몇 마이너스라고요? 2 마이너스. 왜 주로 2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산소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인데요? 6개인데요. 그죠? 6개인데 전자 2개 갖고 와서 2 마이너스 되는 게 제일 안정하거든요. 산소 2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3개.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이온이 마이너스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럼 이 질소는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 5겠죠. 이산화질소의 질소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누구요? 4요. 왜요?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요. 그죠? 산소는 마이너스 2. 딴 애들이랑 결합할 때 마이너스 2로 결합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전자 몇 개를 얻었겠어요? 질소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 얻었어요? 전자 1개를 얻었어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잃는 전자 개수랑 얻는 전자 개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 돼야 하나요? 2배 돼야 되겠죠? 그럼 얘 몇 배 해줘요? 2, 2. 그러면 산소 원자가 어떻게 돼요? 산소 원자가 이쪽에 총 몇 개 있어요? 6개. 이쪽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산소 원자 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산소 원자 수 맞출 땐 항상 뭐 집어넣어서 맞춰요? 물. 제일 안정하네요. 그래서 물 몇 개 더 들어가면 산소 원자가 맞아요? 물 2개만 더 들어가면 될걸요? 산소 원자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물이 들어가면서 수소 원자 수소 H 플러스 이온 총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몇 개겠어요? 4개. 이게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하는 법. 1번. 잃는 전자개수 찾는다. 2번. 얻은 전자개수 찾는다. 3번. 모자라는 산소 원자부터 먼저 생각하고 모자라는 산소 원자는 뭘 집어넣는다? 물을 집어넣는다. 4번.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소이온의 개수만큼 양쪽에 맞추어준다. 그럼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결하려면 얘가 플러스 5고 얘가 플러스 4고 얘는 플러스 2고 이런 얘네들의 뭘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산화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얘들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셔야죠. 산화수는요. 형식 전화 중에 어떤 부분을 산화수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합했을 때 형식 전화는 결합 전자쌍을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 자르라고요. 산화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센 애가 다 어떻게? 가졌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얘네 보시면 알칼리 금속은 항상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전자 하나를 주거든요. 알칼리 토금속 2족은 플러스 2고요. 플로르나 나머지 할로겐은 마이너스 1이에요. 왜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그러니까 해봤자 하나밖에 못 갖고 오거든요. 근데 플로르는 하늘이 무너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마이너스 1인데요. 나머지 할로겐 마이너스 1은요. 산소나 다른 할로겐과 결합 시 예외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제 저번 옛날에 그 강의 촬영해갖고 뭐 분석하는 거 한번 하면서 그때도 막 다시는 없을 거야 막 이랬는데 사람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의 분석했을 때요. 가장 나온 의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언제나 제 시선이 이쪽을 향한대요. 이렇게 이거에 제일 대각선 저쪽 있잖아요. 항상 제 시선이 거길 향하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워드 수가 일반인의 1.7배라 학생들이 좀 버거워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갖고 애들이 좀 정신없어 하는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뭐 내용들이 나와요. 막 근데 항상 제 시선이 이쪽을 향하는데 저는 모르죠. 제 버릇이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하고 그걸 평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보니까 자꾸 저쪽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고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겨울 계절학기요. 그때 제 수업에요. 탤런트 중에 하석진인가? 걔가 이제 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걔가 공공학번이래요. 그래갖고 걔가 기계과 학생인데 그게 꼭 졸업을 해야 되니까 걔가 수업을 들었어요. 얘가 꼭 거기 앉아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제 버릇이 이거라는데 남들이 보면 그게 아니고 수업하면서 교수가 계속 한쪽에 있는 학생만 특정하게 쳐다보고 네, 그때부터 버릇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그쪽은 안 보고 언제나 이쪽을 보고 이쪽에 앉은 애들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잠을 잘 수가 있나. 자면 깨우고 맨날 잔소리하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걔 수업할 때는 굉장히 죽은 듯이 얌전하게 했는데 그 수업만큼 여자애들의 집중도가 높은 수업이 없었어요. 다 그쪽 주변에 몰려앉는데요. 어찌나 수업을 열심히 듣는지 뭐 애들이 다들 다 장학생이에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말은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말을 시킬 것 같은데 말 한마디도 안 시키고요. 실험 때도 가면 걔 혼자 왕따래요. 그래서 애들이 참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서 이제 대학생이나 됐으니까 연예인한테 와 하는 짓은 안 하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제 실수였죠. 종강날. 네.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그냥 자기네 과 동기부터 시작해서 선배 후배 다 불러갖고 와서요. 바깥에 애들이 꽉 차갖고요. 딱 종강하자마자 가서 사인 받는데. 네. 그래서 그 김에 저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걔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네가 꼭 한류스타가 돼야 된다. 나중에 꼭 한류스타가 돼야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방에 크게 걸어놓는다는데요. 하나 찍었어요. 네, 산화수 보세요. 산화수 457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줄 칠게요. 산화수. 산화수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화합물 또는 이온에 존재하는 원자의 전자수의 차이로 정의된다. 만약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원자의 산화수는 양수가 되며 전자를 얻으면 그 원자의 산화수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산화수 하는 과정이요. 그 밑에 확인 6-69 밑에요. 이렇게 앞에 동그라미 해갖고 써있죠.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형식 전화랑 같거든요. 분자나 이온의 루이스 구조 써라. 이게 항상 제일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동일한 원자들 사이에 있는 결합상에 대해서는 각 원자의 전자 한 개씩을 할당하라. 무슨 얘기냐면 플로르하고 플로르가 이렇게 결합했다 이거죠. 얘는 동일한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한테도 하나 이렇게 할당해야 되겠죠. 한쪽이 더 세서 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순소도 하나씩 할당하면 돼요. 얘네는 거의 동등한 결합이라고 봤으니까요. 세 번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원자들 사이의 전자쌍 결합에 대해서는 전기 음성도가 보다 큰 원자의 모든 전자를 할당하라. 그죠? 그러니까 산화수는 전기 음성도 센 애가 100% 다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요. 비결합 원자과 전자를 그 원자에 할당하라. 그리고 원자과 전자를 세서 원자과 전자에서 빼주면 되거든요. 그죠? 식 6-47 밑에 첫 번째 줄이요. 모든 원자들에 있는 산화수의 총합은 분자 또는 이온의 전체 전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화수 할당하기 보세요. 이거를요. 산화수를 사실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루이스 구조 그려야죠. 그린 다음에 질소보단 산소가 세니까 그걸 다 해서 얘는 전자 8개씩 갖고 있으니까 E-, E-, 얘는 5개 있던 거 하나도 질 게 아니니까 플러스 얼마요? 5. 이래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 3개 합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루이스 구조를 다 그리면서 이러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산화수 규칙 이거 있죠? 그죠? 이 규칙을 알고 계신 상태라면 더 이상 루이스 구조 그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루이스 구조 그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산화수 할당하게. 규칙을 사용해서요. 산소는 질소하고 산소. 그러면 전기음성도 센 애는 누구요? 산소. 얘가 마이너스겠구나. 산소는 특별히 플로르나 과산화물이 아니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2개. 얘는 플러스 뭐겠구나? 4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당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네. 그 예제 6-70이래요. 틀린 게 있어요. 거기 구조에 보시면요. 구조식이 위에 구조식하고 밑에 구조식 있잖아요. 루이스 구조식이 2개 그려져 있거든요. 네? 보이세요? 근데 위에 있는 구조식하고 다르게 밑에 있는 구조식을 보면요.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구조식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씩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는 없는데 밑에는 써놨거든요. 그거 다 없애세요. 아셨죠? 아까 형식 네, 뭐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에요? 아까 형식 전화는요. 형식 전화가 플러스 1이다. 그럼 걔가 실제 플러스란 뜻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원래 정상인 상태보다 플러스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다면 460페이지 가실래요? 산화수 해석. 첫 번째 줄이요. 분자 또는 이온 안에 있는 누구는요? 어떤 원자에 대한 산화수는 중성 원자에서 갖고 있는 산화수와 비교할 때 어떤 원자의 원자과 전자에 대한 점유도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한다면 산화된 것이다. 즉 실제 전자를 잃어버린 거라 이거예요. 산화수가 감소한다면 원자가 환원된 것이다. 즉 전자를 얻은 거다 이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화수는 실제 전자를 얻고 잃은 게 다 되는 거예요. 아까 형식 전화는 실제 전자를 얻고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 가지고 464페이지 가세요. 산화하는 반응식 균형 잡는 것만 여러분 하시면 되거든요. 이 균형 잡는 방법이요.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산화수법이라는 게 있고 반쪽 반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 시험에는 걔네 2개를 구별해서는 안 낼 거예요. 균형만 잡으실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럼 산화수법이 뭔지 반쪽 반응법이 뭔지 보십시다. 산화수법이란 건요. 이거 아까 우리 좀 전에 이거 한 거거든요. 네,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이 산화수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반응물 각각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찾고 생성물 각각의 산화수가 얼마인지 찾아서
얘가 전자 몇 개 잃었고 얘는 전자 몇 개 얻었으니까 전자 개수를 같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산화수법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처음에는 H+랑 물 2회, 걔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세요. 각 원자의 산화수 할당하래요. 질소가 얼마고요? 플러스 5. 그 다음에 구리 플러스 2. 여기 질소는 얼마요? 플러스 4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개수가 맞도록 잡으라 했는데 이거 개수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구리가 전자 몇 개를 잃었어요? 2개. 질소는 전자 몇 개를 얻었죠? 1개.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왼쪽에는 산소 원자 몇 개요? 6개. 오른쪽에는 원자 몇 개요? 산소 원자 4개. 그래서 뭐가 2개 있어? 물 분자 2개 넣어서 산소 원자 맞추고 그러니까 H+가 이쪽에 몇 개 더 있으면 돼요? 4개 더 있으면 되죠. 일반적으로 맞출 때 이게 산화수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이거 산화수법은 예제 6-78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 산화수법 말고 반쪽 반응법 할 때 보세요. 반쪽 반응법은요. 얘는 락스에다가요. 요오드 이온을 좀 떨어뜨리면 걔가 갈색이 돼요. 그래서 요오드가 생성되고 Cl-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반응을 균형 잡기 위해서 이번엔 뭘 사용하래요? 반쪽 반응법. 이 반쪽 반응법이란 반응을 실제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산화되는 애 따로, 환원되는 애 따로. 한식에 다 써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산화되는 애는 누구냐? 요오드가 뭐예요? I 마이너스에서 I2면 제로죠.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애가 누구예요? 요오드예요. 그럼 산소는 Cl이 뭐고요? 플러스 얼마요? 1이요. 산소가 마이너스 2라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Cl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Cl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몇 개 얻었어요? 2개 얻었어요. 그래서 PPT를 보면 학생들이 그냥 쓰는 것보다는 따라오기가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보세요. 얘랑요. ClO-라고 쓰는 게 더 맞거든요. I2가 되고 Cl-가 된대요. 그럼 반쪽 반응 중에 산화가 되는 애는 누구라고요? I-가 뭐 되는 거요? I2. 이거 되는 거죠. 그죠? 환원되는 애는 누구라고요? ClO-가 뭐 돼요? Cl-요. 그죠? 이번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네, 잠깐 놀러 오신 누군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네.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전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개수 맞춰야 돼요. 네, 여기서는 개수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왜요? I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요오드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얘는 일단 이것부터 맞추고 시작하세요. 네? 양쪽 애들의 생긴 꼴이 다르면 이거부터 맞추고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실수하기가 쉬워요. 위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요오드 원자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제로가 됐죠? 그런 요오드 원자가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죠. 얘는 전자 몇 개 잃은 거예요? 2개.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그럼 얘는요. Cl이 지금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전자 몇 개를 얻었어요? 2개를 얻었죠.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 얘는 됐어요. 전자 개수는 맞았어요. 문제는 양쪽에 뭐가 달라요? 산소가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뭐 써줘요? 물 하나 써줘요. 그럼 왼쪽에 뭐 써줘야 돼요? 2개 H+, 수소이온 2개 써줘야 되겠죠. 그죠? 산화 맞추고 환원 맞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개고 얘가 3개였다면 전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식에다 곱하기 몇 해주고요? 3. 밑에 식에다 곱하기 2 해줘서 더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 전자도 2개, 이 전자도 2개. 전자 개수가 어때요? 맞죠? 그럼 얘네 2개 어떻게 하면 돼요? 냅다. 더하면 돼요. 그럼 반응식이 완결이에요. 얘네 2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2개 I-, 2개 H+, ClO-가 I2, 그 다음에 Cl-H2O. 이게 반응식 완결이에요.
이렇게 산화되는 애, 환원되는 애를 각각 써서 계산해 나중에 두 개 더해주는 걸 뭐라 부르고요? 반쪽 반응법.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갖고 한식에서 다 해결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산화수법.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걔네 두 개는 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방법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도 지금 어떻다고요? 산화되는 애, 환원되는 애. 앞에 2부터 먼저 써주라 그랬죠? I2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요. 해주고 잃는 전자랑 얻은 전자 개수에서 얘네를 더해줘서 전체적으로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네. 이게 일반적인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단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애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방법을요. 염기성에서 균형 잡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이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이 반응을 할 때요. 네? 이 반응을요. 반응식에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모든 이 산화하는 반응식 균형 맞추는 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 옆에 염기성 용액에서 이렇게 써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반응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염기성 용액.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산화하는 반응식 균형 맞추는 건 항상 뭐가 살아있어요? 물이 있으면 H 플러스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H+가 있어요. 근데 염기성 용액이라면 그 용액 안에 H+가 존재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이 반응식 지금 이렇게 균형 맞추는 이게 다인데요. 한 단계만 더 하시면 돼요. 염기성 용액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염기성 용액은 전체 반응식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H+, 수소 이온이 있으면 안 돼요. 얘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얘의 개수만큼 뭘 더해주면 돼요? OH-를요. 두 개의 OH- 이쪽에도 뭐요? 더하기 두 개의 OH-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얘랑 얘 만나면 뭐 되게 해요? 물 몇 개 돼요? 두 개의 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물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하고요? 없애고 여기 물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 이렇게 되면 반응식이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배우신 기본적인 산화하는 반응식 완결은요. 걔네 옆에 산성 또는 중성 용액에서 라는 가정이 붙거나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H+가 살아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염기성이라는 가정이 딱 붙잖아요. 그럼 H+가 식 전체에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고 그 이후에 H+의 개수만큼 양쪽에 뭘 더하셔서요? OH- 더하셔서 걔네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 방법만 아시면 돼요. 이 반응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불균일화 반응 그래서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Cl 반응물이 딸랑 하나거든요. Cl2 반응물이 하나인데요. 얘가 OCl-랑 Cl-가 된대요. 이건 OCl-의 Cl은 플러스 얼마예요? 1이요. Cl-의 Cl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제로짜리 물질 하나가요. 반은 플러스로 가고요. 반은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Cl2라는 제로짜리 물질 하나가 반은 이 Cl이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로 가고 반은 이걸로 간다고요. 모르시겠어요? 제로짜리 Cl2가 하나는 플러스 Cl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Cl이 된다고.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반응을 물질 하나가 다른 산화수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불균일화 반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런 반응을 할 때 뭐 하기가 좋아요? 이런 반응을 할 때 뭐 맞추겠어요? 여기서 반쪽 반응법 쓰기가 좋아요. 실제로 얘를 산화수법으로 하긴 어려워요.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쪽 반응법으로 갑자기 멍해지셨어요. 네. 반쪽 CLO가 아니고 OCL. 네. 상관없어요. CLO나 OCL을 항상 두 개 범용해서 써요. 네. CLO 쓰기도 하고 OCL 쓰기도 하고요. 네. CLO가 좀 더 맞아요. 맞기는. 네. 근데 저기 CLO, OCL도 많이 써요. CL2가요. 지금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CLO라고 쓰는 게 얘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뒤에 쓰는 게 더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OCl 저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써서요. 이렇게요. 돼요. 그러면 반쪽 반응법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제로가 여기는 뭐요? 플러스 1. 여기는 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뉘니까. 그럼 산화되는 애는 여기서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산화되는 애도 염소고요. 환원되는 애도 염소예요. 네, 산화되는 애도 염소고 환원되는 애도 염소인데 Cl2가 산화되면 Cl5-가 되는 거고요. 얘가 환원되면 Cl-가 되는 거예요. 단, 이 둘 다 위에 밑에 뭐부터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뭐 쓰고 시작할까요? Cl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부터 먼저 쓰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제로가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두 개가 됐으니까 전자 몇 개를 잃었어요? 제로짜리가 플러스 1짜리 이온 두 개가 됐다니까요. 전자 몇 개를 잃었겠어요? 전자 두 개를 바깥으로 내놨겠죠? 제로가 마이너스 1짜리 이온 두 개가 됐어요. 전자 몇 개를 얻었겠어요? 두 개를 얻었겠죠? 밑에 건 상관없는데 이제 위에 걸 맞춰야죠. 뭐 맞추셔야 돼요? 산소 개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소 먼저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두 개 뭐 쓰셔야 돼요? 앞에 뭐 쓰셔야 돼요? 4개 H 플러스. 단, 염기성 용액에서 균형 잡으란 얘기 있죠? 그죠? 일단, 네? 뭐 잘못했어요? 아, 네. 바뀌었네요. 여기 4개 H 플러스 쓰고 여기에 뭐요? 두 개의 물 여기 들어가야 되죠. 2개의 물 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전자개수도 맞고 이제 얘네만 더하면 끝이에요. 원래 앞에 염기성이란 말 없으면요. 산성이나 중성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말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땐 이걸로 끝이에요. 딸랑. 근데 지금 얘는 무슨 용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염기성 용액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H 플러스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H 플러스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죠? H 플러스의 개수만큼 뭘 더하시라고요? OH. 이거를 오른쪽 왼쪽에 다 더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식 자체가 맞을 테니까요. 그죠? 이렇게요. 그럼 이쪽에 지금 물이 몇 개 생겨요? 물 몇 개요? 4개. 이쪽에 물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이 물 2개 어떻게 하고요? 지우고 이쪽에 물 몇 개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2개 H2O. 써주신 다음에 위에 밑에 식을 최종적으로 완결하려면 위에 밑에 식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해야 돼요. 왜 더해야 돼요? 전자 2개 내놓고 전자 2개 들어갔죠? 산화하는 반응식 완결했을 땐 전자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 밑에 식을 최종적으로 2개 더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4OH- Cl 몇 개요? 2개의 Cl2. 이쪽엔 남는 게 이게 다죠. 그럼 2개 ClO- 2개의 Cl- 2개의 H2O 이거죠. 얘 양쪽에 다 2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눌 수 있죠. 그죠? 다 2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반응식을 완결하시면 이 상태로 냅두셔도 상관없고요. 2 다 나누셔도 상관없고요. 나누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464페이지 표 6-6. 464페이지 표 6-6은 그 밑에 보시면 아래의 절차들은 산성 용액과 중성 용액에 적용한다. 얘기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예제 6-78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반쪽 반응 방법도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469페이지. 469페이지 보시면 염기성 용액에서 산화하는 반응 보이세요? 네. 걔네는 제일 마지막에서 4줄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양쪽의 반응식에 같은 수의 OH-를 가한다. 그러니까 산성용액에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하시고요. 맨 끝에 같은 수의 OH-만 양쪽에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적정은 여러분 실험에서 하는 걸로 그거 해서 신경 안 쓰고 더 안 하셔도 돼요. 챕터 6은 여기까지요. 탄소화합물 산화환원이요. 네, 그거 안 해요. 여기서 탄소화합물 산화환원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특등급이 되죠. 특등급이. 연습 문제 6-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6-20번하고 26번 풀어보시고요. 8번, 20번, 26번, 33, 36, 45, 56, 59. 되셨죠? 네, 56, 59.